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당잠사의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간밤 미증시 상황은 어땠는지 글로벌 원샷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시원하게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96%,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0.8%가량씩 나란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름폭을 잘 보여줬던 8월 초 이후에 최대폭 상승을 간밤에 만들어냈습니다. 자, 유럽은 금리를 올렸고 미국의 도매 물가도 또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흔들림 없이 우상향 곡선 아름답게 그려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ECB가 금리를 얼마나 올렸을까요? 10회 연속 금리 인상입니다. 중국은 이런 가운데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한 차례 드러냈고요. 자, 8월에 PPI도 발표가 됐는데 도매 물가 0.7%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여기에는 유가 상승이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근원 PPI에서도 드러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WTI 원유 선물 90달러를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관련해서 맞물리면서 유가가 갑자기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금 조정세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90달러 선 돌파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다시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IPO 대여죠. ARM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기대를 걸 때 무엇이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9월은 미 증시에서도 가장 힘든 달이라고 하죠. 9월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RM은 화려한 데뷔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룻밤새 시총이 100억 달러가 늘어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는데 과연 ARM의 이 시총 어느 정도 수준일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장중에만 24.7%가 올랐는데 시간외에서도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ABC 채널에 대한 매각 논의가 나오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측에서 장 마감 후에 입장을 내놓은 것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현재 채널 매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을 사실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UAW 파업인데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포탐욕 지수를 살펴봐도요. 어제만 해도 중립 51 정도 선이었는데 이제 탐욕 수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구간의 자리에 있습니다. 55선 나타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는 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아마존만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테크주들도 일제히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이 역시 ARM 효과였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지표 유가도 있겠습니다만 UAW 파업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빅3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파업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 현지 시간 15일 자정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분 파업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부분 파업이 어느 공장부터 시작이 되게 될지는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여파 상당히 커 보이는데 보통 UAW는 4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합니다. 지금 UAW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는 4년 동안 최소 46%의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씩 협상이 진전이 되면서 40%, 현재는 36% 4년 동안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이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20% 인상해 줄 테니 파업하지 말아달라라고 협상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17.5%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노조 파업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가는 왜 이렇게 뛰어 올랐을까요? 중국인민은행이 반년 만에 지준율 25bp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준율이란 무엇일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예치금 중에 일부를 돈을 넣어둬야 하는 그 준비율을 말합니다.
금액의 비율인데 시중은행이 돈을 예치해야 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면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어지게 되겠고 유동성이 활발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자본 이탈 없이 경기 부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시장 입장에서는 경기 안정화라는 명확한 정책적인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쪽을 보시면 중소은행은 이미 5%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는 없었고요. 대형은행과 그보다 좀 작은 은행들, 시중은행들의 이번에 인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7.4%가량의 지준율로 가중평균이 잡히게 됐고요.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중국의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기 유동성과 관련한 MLF 금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보통 지준율 인하를 하게 되면 LNF 금리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MLF 금리에 따라서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도 함께 조정이 되기 때문에 MLF가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추가적인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유가가 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유가가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발표 결정이 나온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9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됐다라는 부분도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냉탕과 온탕 사이를 오가고 있는 어제의 CPI도 사실상의 중립적인 지표가 나와줬고 PPI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 PPI 물가를, 도매 물가를 끌어올린 것도 유가였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유럽도 이제 긴축의 막바지에 다다랐구나라는 인식이 이번 ECB 성명에서 발표가 되게 된 건데요. 대포금리, 레피금리, 한계 대출금리, ECB의 정책금리 3종입니다. 일제히 25bp 인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인플레 목표치가 돌아오는데 기여를 할 수준에 이미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긴축은 없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시장을 좀 지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지표들도 살펴보게 되면 헤드라인 PPI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0.7%로 나왔는데 유가를 제외한 근원 PPI를 살펴보게 되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에 기름값을 빼니까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헤드라인 PPI가 나타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도 나왔는데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0.6%로 나왔습니다만 근원 소매 판매를 또 따져보니까요. 예상치 0.5%보다 밑도는 0.2%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유가, 주유소 판매가 5.2%를 이 소매 판매, 헤드라인 소매 판매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근원을 살펴보니 역시 여기도 유가가 작용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고용 지표는 여전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좀 밑돌긴 했는데 이전치보다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또는 천천히 식어가고 있는 고용 시장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려한 조명이 감쌌던 ARM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IPO 최대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자, 해시태그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IP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ARM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Arm은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으로서 IP 이용 라이선스 비용을 수취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ARM IP가 탑재된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로열티를 통해서 또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반도체 하면 Arm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지금 시장에서는 Arm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 엔비디아 모두 ARM을 손에 쥐기 위해서 상당히 애썼던 이력이 있고 여기에 7억 달러 정도의 지분을 이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매각을 한 이력이 있는 Arm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암이 9월에 구원 투수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결국에 시장의 시각이 쏠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하룻밤 만에 100억 달러 이상이 늘어나면서 652억 달러 선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의 PER이 110배입니다. 엔비디아의 PER 살펴보니까요, 108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PER을 과연 지금 현재 암이 가질만 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암은 지금 주수입원이 로열티, 그리고 엔비디아는 주수입원이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분기 순이익이 170% 상승을 전망을 할 정도로 폭증이 가능한 상황인데, 암은 순이익이 급격한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로열티를 통한 수입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월가 일각에서는 시총이 490억 달러 선이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암의 상장 이후의 추가적인 흐름까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슈가 상당히 많았던 간밤 미증시였는데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화려한 조명이 우리 시장도 감싸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한판 정리하고 시장 리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는 시장에서 중립 정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우위가 절반 정도 나왔다는 점 체크해드렸죠. 반반의 흐름. 그래서 우리 시장은 성장 우위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로봇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로봇이 일부만 오를 것인가 전체 다 오를 것인가. 다행히 전체 다 오르면서 후자 쪽에 성장 우위의 장세가 나왔습니다. 이 로봇 전체 상승을 한다면 AI 섹터 전체로 그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지도 같이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 하위 섹터가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포함한 자동화, 솔루션, 메타버스, 헬스케어였는데 어제 시장에서 모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산업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이슈랑 디스플레이 이슈 집중적으로 어제 정리해 드렸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보다 범용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범용 쪽은 전공정 쪽이었죠. 어제 상승률 상위 배열로 세부 항목들 반도체 살펴보시면 다 올랐습니다만 전공정 쪽이 훨씬 더 아웃퍼폼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밸류체인까지 정리해 드렸는데 사실 반도체에 비해서 디스플레이가 후반 들어서는 좀 약한 흐름 아쉽긴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집중은 디스플레이도 괜찮지만 그보다 반도체에 더 쏠려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밤 반도체 분위기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트랜스포스에서 4분기에 낸드, 디램, 메모리 여팡 다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치, 그 근거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낸드 가격, 디램 가격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공급 계약을 할 때는 긴 관점의 그 계약들, 그 스팟 가격이 아니라 다른 가격을 참고하지만 매일매일 데일리로 움직이는 스팟 가격은 그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스팟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요. 어제 여기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낸드 현물 가격 간밤 추가적으로 2% 상승세를 시현했고 디램 현물가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7월 일부 상승을 필두로 해서 7일부터 8일부터는 전체 디램 반등 추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웨스턴 디지털 낸드에 대한 기대감, PC 시장, 마이크로소프트도 모건 스탠리에서도 대만 쪽의 반도체 분위기 봤을 때 첨단 외에도 논 AI 서버 출하 증가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결이 범용 쪽으로 맞춰주고 있다라는 점을 7일부터 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미 증시 내에서 주가 반응을 보셔도 첨단보다 범용이 우세하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 두 대표 주자들은 1% 넘는 강세 간밤 유지를 했고 첨단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는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다른 범용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모습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범용을 주목을 한다면 전공정과 DDR5 기판은 BGA라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이들 종목들이 우위를 어제도 점했습니다. 그렇다고 AI 첨단 반도체 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일정 체크해 보시죠. 9월
달에는 애플과 마이크론 쪽이 범용 반도체 일정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10월부터는 HBM, 이 GPU 관련해서 AI 반도체, 첨단 반도체 일정도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첨단 반도체도 한켠에는 가지고 가야 하는 테마 섹터라는 목소리 높은데요. 그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들입니다. 이 위쪽이 대표 주자들이 좀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기판 쪽이죠. 그리고 간밤 암 상장이 좀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같이 볼만한 부분은 팹리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 IP, 팹리스 관련 기업들 보시기 바라겠고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는 파두 등의 이런 첨단 반도체 쪽에 주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 그리고 로봇 두 가지가 세트로 연결해서 볼 만한 포인트인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배터리 하면 이쪽이 강했습니다. 쭉 보시면 시세 분출이 있었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하반기에 수주 사이클 기대된다라는 모멘텀 키움증권에서 레포트를 올렸고요. 그에 대한 주가 반응이 어제 있었던 건데요. 실적이 상저하고 연말로 갈수록 더 잘 나올 것이다. 장비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종이 2차 전지 주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하면서 선호주를 PNT와 하나기술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왜 이렇게 꼽혔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 현황 보시면 테슬라, GM, 포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도요타, 볼보 쫙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GM, 포드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계속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나서 공장 계획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공장 가동 들어간 쪽도 있죠. 국내에서 배터리 3사 발주 타임라인 예상치를 보시면 이게 올해 상반기 없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쭉 일정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이 이쪽에 집중이 돼 있죠. 위에부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인데 확실히 이제 많은 비중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입니다. 이쪽 같이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밸류체인 보실 때 LG 에너지 솔루션 단의 밸류체인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레포트 내용이 그랬고요. 보시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PNT와 하나기술 3사 모두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선우주 두 가지를 꼽았다라는 거 눈에 띄고요. 두루두루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 장비의 수주의 시장을 주목을 하게 된다면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응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봇구 여기에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의 부는 스마트 팩토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의 셀 기업의 특명 수율 안정화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게 하드웨어로 입히면 로봇, 물류 로봇 쪽이겠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면 시스템 개발, AI 쪽인데요. 지금 현황들입니다. 해외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쪽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배터리 품질 이슈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 산업의 확장 측면에서 5월부터 내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공장 지을 때, 반도체 공장 지을 때도 배터리 공장 지을 때도 자동차 공장 지을 때도 최근 물류 로봇 많이 채택이 되고 있다는 점 수치로 그때 체크를 해드렸고요.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과거에는 AGV에서 지금은 AMR, 과거에는 그냥 가는 경로를 입력을 한 대로 그 로봇들이 물류를 이동을 그대로 가는 방향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을 입혀서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 물류 로봇입니다. 관련해서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기업들 체크해 드렸었고요. 티라유텍과 V원텍 등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는 PPI 발표가 됐습니다. CPI면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소매 물가고 PPI는 공급자 물가지수라고 해서 쉽게 표현을 하면 도매 물가입니다. 물론 매크로 측면에서 물가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데이터가 꽂히는 세부 항목을 같이 챙겨 보셔야겠는데요. PPI 나올 때 꼭 같이 보시는 PPI가 변압기 PPI입니다. 업데이트 좀 해드릴 텐데요. 변압기 피크아웃 논란 있다라는 점 9월 1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것은 수치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PPI가 계속 오를 것인가, 수출 데이터가 계속 잡히는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I 관련 지표는 계속 신고가고 수출 데이터도 계속 좋습니다. 자, PPI, 변압기 PPI입니다. 7월에도 신고가였는데 8월 이번에 공개된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신고가 영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PPI 수치가 올라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수출 자료 업데이트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변압기 쪽이 특히 9월 달에 좋았습니다. 8월에 이어서 9월에 크게 급등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월은 10일까지의 수치고요. 소형 변압기는 워낙 7월에서 8월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는 변압기 PPI 미국 거를 봐야 하는가? 바로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모든 투자, 인프라가 다 전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력망 확장, 노후화된 변압기들 교체 주기가 이번에 왔습니다. 거의 뭐 배전 변압기 기준으로 했을 때 70%가 수명 초과를 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 전력 교체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의 모든 에너지는 전력기기 없이는 불가능하죠. 현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 측면에서 화력에서 전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 보장을 위해선 전력망 발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체에서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고임금과 환경 규제 영향으로 10년 동안 변압기 공장 다 해외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수입 의존도가 변압기만 보면 한 80%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들입니다. 지난달에는 소형이 좋았고 이번에는 대형이 좋았다라는 수출 업데이트 측면에서 보면 대형이라고 하면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정도가 될 거고 중소형이라 하면 재룡전기, 가온전선 등을 좀 볼 수 있는데 어제 또 수주 소식이 재룡전기 변압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